안녕하세요.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통해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입니다. 먼저 대결의 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출연자가 한 종목씩 가지고 참가를 하고요. 한 달 동안 월수 대 화복, 이렇게 팀 간의 대결,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을 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의사항은요. 월 5회 손절가 목표가 수정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종목 편입된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팀 간의 대결,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수팀 무려 30.32%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화목팀도 치열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29.53%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팀의 격차는 0.79%포인트로 4월 포트 대결에서 월수팀 앞서 나갑니다. 이어서 매니저별 간의 수익률 대결 살펴볼게요. 네, 1위는 조기준 매니저 49.20%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2위에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조범수 매니저 42.02%로 올라와 있고요. 3위에 이가람 매니저 0.48%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종목별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는 조범수, 역시 조범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구산업 41.44%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구리 가격이 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오늘도 이 구리 가격이 영향을 받아서 1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3위부터 살펴보면요. 조기준 매니저의 S바이오메딕스 19.40%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일에 매수한 뒤에 포트 아웃됐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더 편입을 하면서 S바이오메딕스 25.15%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신약 임상 결과 발표가 지금 임박했다는 소식에 최근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어서 특이사항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네, 조범수 매니저의 이구산업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정 찬스 사용했고요. 또 S&P 다이내믹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아웃됩니다. 김정진 매니저의 TSE 지금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정 찬스 사용했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한화 시스템 손절가 터치 포트에서 아웃됩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에이징랜드 S바이오메딕스 모두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정 찬스 사용했고요. 다음 판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김웅태 매니저의 대성에너지 손절가 터치하면서 종가 9,710원에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대결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수익률 대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역시 매일경제TV 최고의 매니저들이 모여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수익률 대결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조범 수익률, 조범수 매니저의 리뷰부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쨌든 구리구리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구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구산업이 또 바로 포트 안에 있었습니다. 이구산업이 오늘도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거의 41%대인데 조범수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포트에서 좀 이제 빼나요? 아니면은 계속 가져가도 좀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반도체가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렇죠. 보니까 굳이 저는 편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앞에서 조범 수익률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빡 터졌는데 네. 이구산업이 이제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이미 과거에 코로나 시즌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구리 선물 가격이 지금 이제 4.2에서 4.3불 가까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월봉입니다. 이미 코로나 시즌 때랑 비슷한 상황을 이제 유지를 한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구리 필요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전기차 업황이 지금 당장이 안 좋다고 해도 이미 업황에 대한 수요가 새로이 생긴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여기다 개별적인 이슈까지 붙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향 기준은 상당히 강하게 흘러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비철금속이랑 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왜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또 이제 이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러신가요? 네, 예. 이 비철금속류를 또 다루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까이 이제 듣는데 이제 사실 현물가 기준으로 이미 이 코로나 시즌 대비해서 이미 가격을 강하게 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도 앞에서 우리가 봤었다시피 에너지주들에 대한 이미 일부 공매도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커버링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 때문에라도 이번에 좀 익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가볍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본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단기간에 정말 잘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수매님 추가적으로 구리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좀 얻어갈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구리를 공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았고요. 2차 전지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좀 투자 포인트 넓혀가는 게 지금 좀 이른 투자 포인트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타이밍인가요? 저도 이제 넓혀서 본다고 하면 이제 2차 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SKC와 같은 동박 관련주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동박. 근데 동박 관련주들이 이 구리 가격의 상승 덕분에 이제 가격 정가 수혜를 보기까지 연결하는 게 조금 멀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리 업황 한쪽으로만 이제 쏠려 있는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전선주들은 완벽하게 이제 구리에 대한 재고가로 이제 재고 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쭉 계속해서 우상향이 가는 건데 SKC나 동박 같은 쪽들은 일단 경쟁사가 중국이 너무 강합니다.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선주 아니면은 이렇게 구리 관련주 대장으로 이제 평가받는 이구산업을 좀 제외하고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정말 이게 아쉬운 게 이런 에너지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ETF 상품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ETF 상품들을 지금 접근을 하자니 이게 좀 부담되죠. 가격도 좀 그렇고 부담되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좀 기다리셔야 한다. 당장에 좀 접근하시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 리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TSE가 8%대 수익 현재 기록이 되고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TSE가 지금 저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병진 매니저님. 아직도 상방은 많이 남아있죠? 네, 저는 아직도 상방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반도체 쪽에서 이 프로브 카드를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브 카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웨이퍼상에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프로브 카드가 앞으로 침투율이 조금씩 높아져 갈 거예요. 비메모리 향으로도 이제 높아져 가고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도 높아져 가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S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낸드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이슈 때문이에요. 또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는 기업용 낸드 가격을 25% 이상 인상하겠다라는 소식도 밝혔고 마이크론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을 밝혔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낸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실적률 또 실적이 또 잘 나와줄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가동률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TSA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적자를 좀 봤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완전 드라마틱한 실적 흑자 전망이 나올 거고 이제 실적이 4, 5월이면 발표가 되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이라든가 반도체 공장들 지금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될 건데 올 하반기가 끝나게 되면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이 반도체들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나도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TSA는 목표가를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 가격을 92,000원으로 일단 2차 목표가를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절 가격은 6만 원 잡도록 하고요. 저는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지만 우선 수익률 대회인 점을 감안해서 2차 목표가를 69,0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000원까지 TS의 목표가를 더 올렸습니다. 자, TS의 리뷰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특별한 포트 대결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이제 오늘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포트 안에 지금 종목이 없거든요. 제일 빨리 먼저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치면 상한가 데뷔전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지 진짜 기대가 큰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지부진할 때 최근에 바닥권에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필러랑 톡신 그리고 이제 점안제,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전문의약품 등 다양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필러 쪽으로 가파르게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필러
쪽은 이제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특히 브라질이랑 중국 쪽에 수출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를 볼 때 매 분기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휴메딕스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권사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1분기 해외 필러 판매 호조로 사상 최대 매출 기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400억 원대를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매출액은 41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억 원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1분기 101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영업이익률도 24.8%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번 꾸준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 중에서도 해외 필러 매출 비중이 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이제 보톡스 업체 중에서 하나 휴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휴젤은 제가 지난 2023년 실적을 한번 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9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휴젤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 후반대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 안 됩니다. 한 3천억 중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다른 이제 그 화장품이나 보톡스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 그 기준으로 이제 PER이 9배 정도가 되는데 다른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보통 10배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브라질이랑 중국 쪽에서 살아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남아 쪽 예를 들면 태국이랑 베트남 쪽에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물량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휴메딕스는 이제 필러 외에도 다양한 사업 쪽에서 골고루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 FDA 쪽으로도 이제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 승인 준비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복합 필러 같은 경우에도 2025년 4분기 국내 품목 승인을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필러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저만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이랑 비슷한 수준인 47억 원 정도 그리고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23억 정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러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매 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저렴하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천억 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을 보이는 시점이 다음 달 중순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대감에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향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만큼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확실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전략은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6,000원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36,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근데 휴메딕스가 일단 좋은 실적을 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아까 제가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미용 의료기기를 사야 되는 5가지 이유라는 리포트를 좀 보고 왔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그러면 휴메딕스도 좀 달러 강세에 오히려 수출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될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메딕스는 좀 현재 달러 상승의 수혜 포인트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차랑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뭐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필러 수출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이제 금리 인하 지연에 따라서 헬스케어 업종 선호도도 상승할 수 있고요. 중국에 관련돼서 이제 품목 허가 기대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가 조금 더 좋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의 휴메딕스 같이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오늘의 기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요. PSK라는 종목입니다. PSK 네. 홀딩스 아니고요. 홀딩스 아닙니다. PSK로 저는 예. 공략을 하도록 하고요. 근래 뭐 HBM이다, PSK 홀딩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PSK를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PSK 같은 경우에는 이 식각 장비를 좀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식각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ASM의 장비를 가지고 회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식각을 통해서 이 회로 선폭이 잘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이런 장비들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이 됐잖아요. 미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건데 거기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반도체가 바로 4나노 미만의 반도체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8나노 미만의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점점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세화에 따라서 점점 생산 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수율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예요.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밀접하게 붙어 있게 되고 이렇다 보니 누설 전류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삼성 같은 경우나 뭐 하이닉스나 계속해서 수요를 챙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PSK의 장비 구매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뭐 제가 예전에 계속 소개해드렸던 HPSP 같은 경우에는 그 누설 전류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수소로 이렇게 좀 한번 치유해주는 그런 장비를 팔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미국의 4나노 미만의 5나노 미만의 반도체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모든 반도체 기업의 중심은 수율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나노 미만의 미세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생산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에 따른 PS 스트립 관련된 이 불순물 제거 장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근래에 이제 또 신규 장비를 내놨는데 이게 또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추성 엔지니어링보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PSK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SK 홀딩스도 매력적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PSK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수립해 볼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PSK는요, 이 소문이 언제 났는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벌써부터 오르고 있어요. 네, 주가보다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랠리를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공정 장비에 대한 수혜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저는 일단 시초가로 내일 진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로 35,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7,000원 잡고요. 이 종목 10% 이상을 저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이제 김진태님이 와 PSK 차트가 너무 무서운데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김병진 매니저는 상승의 동력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속성을 가져가고 갈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그러면은 이쪽 PSK라고 본다라는 거는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을 좀 더 지금 보자라는 의미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네. 전공정 장비 쪽에서도 이 수율과 관련된 장비 쪽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수율 잡기 쪽으로 보자. 상대적으로 이제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은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보조금도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는 이 PSK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 아니고요. PSK 김병진 매니저의 오늘 공략주였습니다. 자, 이어서 멋지게 이구 산업으로 수익률 현재 월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조범 수익률과 함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가시죠, 조범 수익률님. 네. 아니, 자꾸 웃겨주셔가지고 자꾸 혼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네. 조금만 웃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반도체를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죠.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늦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또 빠르게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연관 관련주들은 이제 많이들 담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종목 담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페스 아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예. 아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낸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넥스트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AP 시장으로 한번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AGI죠. 범용 이제 AI 반도체로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던 모습이 있는데 네페스 아크가 작년 분기 실적 대비로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AP 시장의 테스트 장비를 통한 영업이익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 회복세와 가장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오늘 중에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중에 24년도 1분기 중에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샤오미 등 이제 각국의 이제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올랐다라는 소식이 오늘 중에 또 발표가 나온 만큼 이 IDC에서 나오는 이 스마트폰 지표 확인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4 AI 휴대폰으로 좋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저도 이번에 24 울트라로 바꿨는데 쓰고 어때요? 좋습니다. 서클 투 서치 맞나요? 어떤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컨콜이 아니어가지고 다음에 그쵸. 컨콜 이번에 시즌 오면 한번 그것도 활용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상당히 이제 많은 휴대폰 전화기를 이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4월달 초입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엑시노스 이 AP를 이제 폴더블 폰 그리고 이제 저가용 휴대폰에도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만큼 이번에 네페스 아크의 실적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반도체가 많은 가운데 지금 조정세가 나온 반도체를 굳이 고른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골라왔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앞선 상승 구간이 대체적으로 이게 AGI 테마 때문에 올라갔었던 구간입니다. 이 상승폭 구간 오버슈팅 구간으로 그럼 바라보고 이 오버슈팅에 대한 상승분을 다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연에 대한 업황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조정은 저는 이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네페스 아크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지원금을 받았음에 앞으로 더 확장적으로 넘어갈 시장은 AP 시장을 탑픽으로 꼽으면서 오늘 네페스 아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금을 받은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 가격 전략 말씀 안 해주셨죠? 가격 전략을 말씀 안 드렸네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표가를 34,500원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손절가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사명이 좀 겹쳐서 네페스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조은수 매니저님. 오늘 네페스가 진짜 호재가 있어가지고 네페스가 아니고 왜 네페스 아크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멘텀을 생각하면 이 두 개의 연결성,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오사트 공정업체 중 한 곳이지 그쵸.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재무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물론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뢰처럼 남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회사 특히나 이제 후공정 테스트 쪽으로 평가를 받는 네페스 아크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에 네페스에 대한 이런 문제만 터지지만 않는다면은 네페스 아크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그리고 오사트 공정들이 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번에 네페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투자를 또 받았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만 오사트 공정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은 프리미엄분에 대한 반도체들 흐름만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오사트 공정들은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생산량이 다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감산 축소한다. 이 뉴스 딱 한마디면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하.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평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감산에 대한 사인을 언제 이제 끝내주느냐가 네페스 아크, 네페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세 종목들은요, 이제 내일 다 시초가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이점 그리고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임민수 아나운서와 함께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